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한테 이제 대마 투약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수사기관 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냐,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대마 투약. 우선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대마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대마를 구매한 뒤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투약하므로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매매, 소지 등의 혐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대막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번 보게 되면 대막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할 수 있겠죠. 실제 대마를 투약한 경우가 있고 억울하게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우선 실제 대마 투약을 한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하며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그다음에 이제 마약 퇴치 운동본부를 방문해 뭐 치료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거 제가 여러 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찍은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겁니다. 반성하고 있는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주장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 뭐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한번 보게 되면 피의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소변, 그다음에 소변 및 모발 검사,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휘말리게 되는지 보게 되면 이제 뭐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우다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투약 흡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주장을 해야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뭐 진행했던 사건이고 그 향정 사건이고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혐의 없음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마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그다음에 이것도 향정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그다음에 요거는 벌금 필로폰 매수뿐만 아니라 소지 투약 한 사건입니다. 뭐 매수 투약 소지 한 사건인데 뭐 뒤에 붙어 있는 거 뭐 뒤쪽 이제 판결문 뒤쪽에 붙어 있어서 제가 앞 부분만 다운을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경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행유예 받은 사건입니다. 요거는 1심에서 구속돼 있었고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1심 선고하면서 이제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풀려났던 사건입니다. 모두 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가벼운 처분 내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법원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고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할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꼭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많이 다뤄본 사건 중에 많이 다뤄본 사건 중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이 많은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그런 요건을 갖추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거 인터넷에서 쉽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하고 이런 건데 이거 아마 몇 개 읽어보시면은 이게 변호사가 작성한지 아니면 뭐 일반인들이 작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광고를 목적으로 작성한지. 그래서 변호사님이 작성한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님이랑 또 상담을 해보면 그 변호사님이 이제 마약 사건에 마약 같은 경우는 뭐 은호도 많고 마약 수사만의 특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조금만 해보면 이 마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아니면 마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 아니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마약 사건은 누누이 말씀드리면 반드시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전문적인 마약 사건 전문적인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